나는 위로받고 싶다. 9번째 개인적인 의식. 붓과 색채로 영혼 어루만지기. 글쓰기처럼 그림 그리기도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한 효과적이고도 창조적인 의식이다. 그림 그리기는 적어도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약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도 없다. 오직 상상력과 주의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붓과 물감을 손에 쥐고 나면 우리는 바로 무언가를 경험하게 된다. 그림에 주의를 집중하고 여타 고민과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오히려 한동안 자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신을 찾게 된다. 아이들과 예술가들은 자신을 완전히 잊고 오직 그림 그리는 시간에 집중하는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림 그리기는 게임이자 실험, 차분함, 그리고 모라의 경험이 될 수 있다. 주의를 집중하여 자신의 상태를 인지한다면 신체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두 손이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종이나 캔버스 위로 옮겨 표현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스스로를 데려와 현재의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림 그리기의 위로의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조용한 공간을 찾는다. 흰 종이와 수채화 물감을 쥐고 붓질을 멈추지 말고 선택한 색상으로 중심을 향해 돌아가는 동심원을 그린다. 충분하다는 기분이 들면 다른 색상을 골라서 동심원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려본다. 이 과정에서 다른 색상의 주위에 윤곽선 혹은 대비가 생겨나기도 한다. 태풍의 중심에 있는 완벽한 고요지대인 태풍의 눈처럼 이 의식에서는 자신의 내적인 고요한 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색상과 형태가 현재 삶의 정서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친구들 혹은 그룹과 함께 대화해보라. 혼자서 이 의식을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지만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다. 자신의 작품을 관찰하면서 시를 짓거나 산문을 쓸 수도 있다.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그림을 통해 자신을 알아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한 귀중한 심화 과정이다. 태풍의 눈의 변형은 분필을 가지고 나의 나무를 주제로 상상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상상 속의 나무든 실제 나무든 자신만의 나무를 상상해보자. 기둥, 끝부분, 큰 가지와 잔가지, 나뭇잎, 어린 가지 등 나무를 샅샅이 살펴본 후에 나의 나무를 그려보자. 그리고 대지 아래 부분에 주의하자. 나무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뿌리는 어떻게 생겼으며 양분을 어떻게 빨아들이고 나뭇잎 하나하나까지 양분이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리고 나무의 양분의 흐름을 색상으로 표시해보자. 그렇게 하면 나무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으며 저항력 있고 강인하게 보인다.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자신에게 집중해보자. 나를 살아있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과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글로 적어보자. 자신에 대한 상징으로서 나무는 지금의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게 해주는 낙관과 신뢰를 심어준다. 자신의 기분에 얽매이지 않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나무의 세계에 감정이입을 해보자. 이 경험을 심화하기 위해 눈을 감고 명상하며 그림을 그려보자. 이를 실제로 해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내면으로 향한 시선 덕분에 내면의 그림에 깊이 침잠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를 경험한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명상에 잠겨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치 누군가가 내 이마에 손을 올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영혼의 여유로움 불어넣기. 베를린의 오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너의 삶에 활력을 줘라. 그러면 눈물이 흐르지 않을 것이다. 크게 웃고 발을 흔들어 보라. 힘든 시기에 우리가 크게 숨을 내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의학 연구계가 효력을 증명해 보인 이후에야 유머가 아주 효율적인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차츰 퍼지게 되었다. 가슴 깊이 웃고 나면 뺨이 다시 불그스레해진다. 실은 우리는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이 사실을 잃어버릴 뿐이다. 다행히 이에 대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증거가 있다.
노만 커즌스의 베스트셀러 우리 안의 의사는 일상의 웃음을 통해 불치병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웃음은 삶의 활기를 일깨워주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혈액의 지방 수치를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웃음은 암울해질 때에 위한 이상적인 육체의 연습인 것이다. 특히 자신에 대해 기쁨에 차서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강해진다.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일상의 혼란스러움과 어설픔에 대해 거리를 두고 보게 된다. 또한 내적으로 자유로우며 근본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게 된다. 유머는 종교와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고민거리를 상대화시켜준다. 유머러스한 사람은 어차피 벌어진 상황에 직면하여 자신을 위로할 줄 안다. 비교를 통한 간단한 절차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자신의 상황도 그다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는 당장 효과를 나타내는 신비한 주문 중의 하나이다. 아니면 독일의 시인 빌헤름 부쉬를 따라해 보는 것은 어떨까? 빌헤름 부쉬는 언제든지 도움이 될 것이다. 한번 직접 시험해보라. 자아 인식. 경험이 없던 이전에 그리고 지금보다 더 겸손했던 나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였다. 후일 나는 초원에서 만났다. 나 외의 다른 숫소들을. 그리고 나는 이제야 나를 존중하게 되었다. 빌헤름 부쉬의 시 한 편이 어떠한 약보다도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을 차츰 이해하게 될 것이다. 초원에서 어슬렁거리는 소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예리하게 통찰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위로가 된다. 빌헤름 부쉬의 시를 더 경험하고 싶다면 다음의 시구를 음미해보자. 좋은 친구. 그때 내게 한 친구가 다가온다. 코걸이 안경을 끼고 어이 친구 내가 보기에 자네 계속해서 살이 찌는군. 그래 때로는 스스로도 모르지.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야. 미안 나의 친구. 여기에 벌써 흰머리가 한두 개씩 생겨나는군. 나가 이런 빌어먹을 비판자. 안 그러면 내가 널 가만 놔두지 않겠다. 넌 나의 현재의 즐거움을 뺏어가려 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게 된 것은 빌헬름 부쉬 덕분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도 무사하다면 다행인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매력적인 글로 표현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직접 생각해내야 했다면 어떨까? 크루트 투추올키스는 홀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 항상 있기 마련이다. 너를 위로하라. 모든 행복에는 상처가 있다. 에릭 캐스트너도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무언가 항상 모자라는 것이 있다. 단 세 마디로 그는 삶의 비밀을 포착해내었다. 에릭 캐스트너가 아주 적합하게 표현한 것처럼 삶은 지금 보는 그대로이다와 같이 우리를 위한 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시구에 황홀해질 수 있지만 이 외에도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드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다.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자신의 일상의 행동을 몰래카메라나 혹은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촬영된 영화로 본다면 즐겁거나 적어도 미소를 지을 충분한 이유가 생긴다. 위나 옆 혹은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고찰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게 되며 많은 것이 수월해진다. 이때부터 우리는 사물을 보다 잘 관찰하게 된다. 이는 우월성의 가장 우아한 형태일 것이다.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사람은 불쌍하기 그지없다. 언젠가 웃을 기회가 생기더라도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여느 때처럼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지을 것이다. 마치 갇혀있던 우리의 문이 우연히 열려 있는 것을 알게 된 동물원의 호랑이처럼 말이다. 호랑이는 우리를 탈출하여 호랑이답게 행동하는 대신 우리에서 조용히 누워서 점심 식사를 기다린다. 일상의 강압과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나쁜 일에 웃을지 혹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기쁘게 웃을지에 대해 적어도 고민할 선택권을 갖고 있다. 인생의 모순과 불쾌한 일에 대해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은 영혼의 부담을 덜어주며 돈이 들지 않으면서 손쉽고 중독될 염려도 없는 위로의 형태이다. 이는 분명히 삶의 생동감을 불어넣어주고 수명을 늘려줄 것이다.
넓게 보는 안목 같기. 크루트 투추홀스키는 순전한 행복을 순도 100% 알코올 음료처럼 즐기기 힘들다고 말한 바 있다. 이탈리아인들의 불행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순전한 불행 또한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곧잘 잊어버린다. 즐거운 것과 감사할 대상을 잊지 않는 기술을 이해한다면 유쾌하지 않은 것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 일이 잘 되지 않는 시기에도 감사할 이유는 여전히 많다. 그래서 막스 프리쉬는 이런 말을 하였다. 누구나 언젠가 한평생 가슴속에 간직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색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완전히 다른 측면이 드러날 수 있다. 자신에게 부담이 되고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는 대신 내가 무엇에 감사할 수 있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며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럴 때면 항상 곁에 A4 용지 상자를 놔두자. 험난한 파도가 자신을 덮치거나 우울증에 걸렸을 때 위로나 격려해줄 사람이 곁에 없다면 영혼의 종이에 자신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 써보자. 그러면 보통 자신이 처한 상황에 완전히 다른 측면이 드러난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못 보고 지나갔거나 잊어버렸거나 혹은 과소평가했던 측면들 말이다. 그러고 나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내거나 혹은 현재 처한 상황이 암울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관점이 바뀌고 나면 이전에는 추측하지 못했던 향후 전망이나 탈출구가 눈에 보이기도 한다. 아르키메데스는 이미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였다. 아르키메데스는 은화에 관한 자신의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자 별 생각 없이 들렀던 근처의 목욕탕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자신이 알아냈다는 것을 순간 알게 되었다. 습관이 되면 간단한 의식은 아주 효과적이다. 자신을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모든 것이 일순간 상대화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중심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신의 상황을 옆 혹은 위에서 바라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황을 보다 잘 관망할 수 있다. 어느 여성 환자가 종이에 나는 아직 살아있다. 다이어트용 생야채 요리는 아직 맛이 있다. 나는 스위스인이다. 그냥 한 번씩 편두통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만 쓴 것처럼 말이다.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기한다면 감사할 대상은 보다 현실로 다가오고 중요해진다.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 즉 두통이나 혀 깨물기, 사랑의 고통, 혹은 자동차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나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혹은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것이다. 시각은 넓어지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갖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연습과 의지, 상상력만 있다면 좋은 시절에도 이러한 의식은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을 항상 인지하게 될 것이다.